네, 디지털 교도소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했던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 사이트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그 사이트 운영자의 정확한 정보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운영자는 다만 이제 언론사 오마이뉴스와의 이제 모바일 메신저 인터뷰에서 네. 자신은 남미에 거주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자신을 이제 박 소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걸로 미뤄서 성은 좀 박 씨로 추정이 되고요. 네.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알려진 게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사이트 소개를 보면 본 사이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 본 뭐뭐라는 이런 표현은 좀 나이 어린 세대는 잘 안 쓰는 표현임을 감안하면 이제 네. 어느 정도 이 박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의 정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방대하던데 이건 어떻게 수집을 했을까요? 이것도 사이트 소개를 보면 네. 저희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복수를 뜻하는 저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네. 2명의 조력자와 이제 50여 명의 배심원단이 있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배심원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텔레그램 수사방 개설과 이 가상 컴퓨팅 환경을 네. 제공한 부산과 대구가 고향인 이 조력자 2명이 있다라는 게 운영자 말이고요. 네. 배심원단은 자신을 돕는 이들을 이제 배심원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자들 신상을 같이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활동을 같이 한다라는 게 운영자의 말인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네. 이제 이들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 또는 회의를 통해서 네. 수감, 그러니까 이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운영자의 설명입니다. 네.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네. 온라인에서 이제 익명으로만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알아본다고 해도 대상자 휴대폰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이 알아내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와 관련 이른바 배심원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네. 이 사법부나 경찰 등 현직에서 네. 활동하는 사람도 있냐라는 질문에 이 운영자는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라고 이제 좀 시인도 부인도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거를 말한 게 있나요? 이제 운영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네. 사촌 동생이 이제 N번방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성폭력 피해를 좀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많은 사건을 보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이제 피해자는 숨어 다니고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가지만 가해자들은 더 당당하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애원하는 피해자 모습을 찍어 유포한다라고 오마이뉴스 메신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언뜻 좀 고 구하라 씨 사건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운영자는 이제 과연 피해자 보호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 인권 챙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반문을 네. 하면서 이건 사법부와 우리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닐까라고 역시 좀 스스로에게 자문하듯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 아예 처벌을 피해가는 현실 이런 사법 불신이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네. 결정을 언급을 하면서 사법부의 이 말도 안 되는 판결과 핑계를 네. 보면서 사람들이 좌절감을 맛본 것 같다. 지금의 호응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게 운영자의 말입니다. 이게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는데 취지를 떠나서 명예훼손 여지가 많은데 딜레마인데 이 사이트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더구나 고 최숙현 선수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네. 확정 판결받은 범죄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재판 중이거나 아니면 네. 기소 전인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 재판 확정 판결도 오류 가능성이 있어서 재심이라는 제도를 네. 두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일개 민간인인 이 사이트 운영자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서 네. 전권을 쥐고 본인 표현대로 사회적 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좀 타당하냐? 일종의 사적인 처벌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좀 취지가 네. 좋던 나쁘던 그걸 용인해야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위법성이 있다 해도 이 디지털 교도소가 생긴 취지, 이에 대한 열광이라는 현상과 그 원인이 좀 묵과되어서는 안 되고 네. 이 성범죄에 대한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원동력으로 삼고 좀 승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승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회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 단순히 그런 어떤
저 목적의 정당성은 굉장히 타당한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현행법에 의해서 저촉돼서 더 이상 이러한 시민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운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한 단계 더 높이는 거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즉 이제 나무만 볼 게 아니라 네. 앞서 말했지만 이제 왜 이런 사이트가 생겼는지, 왜 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네. 그 근본 원인, 즉 사법 불신이라는 이 네. 현상과 원인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그런 차원의 좀 큰 틀, 숲을 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그게 꼭 이제 이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좀 공론화하고 네.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플랫폼을 만들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라는 방안도 네. 좀 제언이 됐습니다. 네. 승재현 연구위원의 말을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네. 이 디지털 교도소 한 사람의 어떤 그 신원을 공개하는 걸 넘어서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연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같이 그 범죄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시민사회에 좀 성숙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찰이 현재 지금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네. 수사에 좀 착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운영자는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네. 내가 잡혀도 계속 이 사이트를 운영할 분들이 있다고 말해 이제 이 사이트를 폐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제 단순 논란이나 가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근원적이고도 생산적인 논의가 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뭐 긍정의 의미에서든 부정의 의미에서든 대한민국은 참 역동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